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황석진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미적분 과목은 그 범위가 미분법까지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28번, 29번, 30번 문항들이 미분법을 활용한 함수 추론, 무한급수,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등 미적분에서만 다루는 미분법을 다루는 문항들로 출제됩니다. 이 문항들은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문항들이에요. 따라서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개념의 도구적 이해가 아닌 관계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해설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각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관련된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적분 28번 문항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 봤는데 일단 심플하긴 해요. 그쵸? 우리 뭐부터 항상 보자고 약속했죠? 네, 발문부터 항상 보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발문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 F'0랑 F'2를 구해야만 문제가 끝나는 그런 형태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fx라고 하는 친구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누구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냐면 상수항은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fx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우리 여기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fx라고 하는 친구가 구체적으로 함수로 나와 있지 않죠. 보통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를 직접 구하는 경우보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냥 구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다. 게다가 밑에 보니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 항등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등식의 해석을 통해서 f의 성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특히 어떤 친구 F'0와 F'2에 해당하는 친구를 빠르게 계산하고 값만 구하고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항등식이 나왔고 항등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합성함수가 포함된 형태로 주어져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떤 소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합성함수를 활용해서 함수 추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를 활용해서 함수 추론할 때 유용한 도구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풀이는 텍스트 해설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떠한 실전 개념을 활용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 1시간 동안 이 합성함수 추론을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항에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도구는 N축이에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치동 어둠의 스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실전 개념 스킬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N축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행동, 합성함수의 모양 등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프로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겉함수를 위쪽에 그리고 속함수를 아래쪽에 그리게 되면 속함수는 이쪽이 X축이 되고 이쪽이 Y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겉함수는 이 속함수의 함수값이 다시 X값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축을 일치시켜서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을 그려서 겉함수는 여기에 그리게 되고 요 평면에 그 다음에 속함수는 이쪽에다가 그려서 어떠한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을 하나 찾고 그 Y값을 바로 다시 여기 X값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을 관찰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N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도 어쨌든 합성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도구로서 누구를 쓸 거냐면 n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랑 이제 더불어서 뭐를 한번 볼 거냐면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자, n축을 활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합성함수 미분법과 라이프니츠 룰, 음함수 미분법을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n축으로 그 원리만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n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고 다시 여기가 x축이고 이쪽이 다시 y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자, 만약에 이 합성된 결과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 다음과 같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겉함수에 극대 또는 극소가 존재하게 되면 이 x값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의 변화가 생길 텐데 속함수에서 x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의 변화가 생길 텐데 이 y값이 어디를 지나는 지점, 이렇게 지나는 지점에서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극소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렇게 가더라도 x값이 늘어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포인트에 걸리더라도 역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극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겉함수의 극대극소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함수가 극소가 되면 합성된 결과도 역시 극소이고 겉함수가 극대이게 되면 합성함수도 역시 극대이게 돼요. 하지만 속함수는 다릅니다. 속함수의 극대나 극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합성함수의 결과가 극대 또는 극소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겉함수의 극대극소와 합성된 결과의 극대극소를 비교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쉬워요.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계수인데요. 자,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이미 알고 있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y는 f 안에다가 g라는 친구를 합성시켜 놓았을 때 y'이라고 하는 친구가 f'의 g의 x에다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 g'x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얘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합성된 결과 합성함수의 x =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즉 x = a에서의 미분계수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f'의 g의 a에다가 g'a의 값을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포인트만 잘 보면 이 친구는 뭐야? 속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는 뭐야? 이 친구는 겉함수의 GA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러면 우리 다시 n축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여기가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GA가 되는 거고 GA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의 뭔가 미분계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친구? F'의 GA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미분계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미분계수 이렇게 생겼다면 A에서의 미분계수와 GA에서의 F의 미분계수의 그냥 뭐다? 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는 대응하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곱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합성함수에 관한 도구와 내용들을 가지고 조 문제를 28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일단 저 한 근식을 합성함수로 분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함수를 나눠주면 앞쪽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여기에다가 fx를 이렇게 합성시켜 놓은 친구가 좌변이 될 것 같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그냥 쓰면 되죠. x제곱에 2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떠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엔 fx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 이 두 개를 합성한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곡선이 되도록 너네가 한번 추론해봐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잘 파악해보기 위해 이 친구를 제가 그냥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g'x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g'x는 어떻게 되죠? 어차피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x에 그냥 계수 붙은 거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에다가 2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g'x는 마이너스 2는 사라져야 되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네요. 뭐가 심플해요? 예, 0하고 그냥 2에서 극값 갖는 친구들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결과를 여기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라는 어떠한 점근선을 가지는 친구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4-2여서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 개형 어떻게 돼요? 0에서 극소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2고 극대값 어디선가 갖고 다시 여기 이렇게 점근하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고, 좌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얘와 얘를 비교하기 위해 n축을 그려서 합성 함수가 어떻게 행동되고 그 결과 이 친구랑 일치하는지를 따져볼 건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어떠한 기준선은 그대로 가져가지고 x축은 여기 있겠지 뭐. 그 다음에 y축은 뭐 길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 그냥 0,0 지나고 이렇게 우리 잘 아는 형태로 생겼어. 그런데 저 친구 어디에서 극대극소 같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 가지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 확인 가능? 뭐 나오는 거 확인 가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확인 가능.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 확인 가능?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 가능. 아, 여기 있는 친구랑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해서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여기 2라고 할게요. x축을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그림이 예뻐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이렇게 돼서 극값 갖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극값 갖는 이런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쓸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속함수, 즉 f는 어디 위치에 와줘야 되냐면 이 축이 y축이 되고 이 축이 x축이 되는 이 친구, 이 평면 위에, 이 좌표평면 위에 이제 f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n축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친구들도 n축 가지고 함수 추론해봐 라고 하면 가장 버벅거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이거야. 자, 우리는 이제 이 친구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공통 해설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함수에 대한 조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굉장히 특수한 지점에서 나온다. 그게 뭐뭐 있었죠? 근, 그 다음에 극점, 그 다음에 접점, 그 다음에 변곡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다면 점근선까지. 이런 것들이 함수의 특징을 서술하는 대표적인 포인트들이거든.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를 추론할 때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의미가 있잖아. 이런 선들이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뭐라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누구를 따라간다? 겉함수의 극대극소를 따라간다. 그러면 얘의 극값이 마침 얘랑 똑같고 얘의 극값이 마침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극대는 요 포인트에서 나와야 되고 극소는 요 포인트에서 나와줘야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들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기준선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x축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부터 나와야 돼? 극소부터 나와야 돼. 그러면 x축이 증가함에 따라 극소부터 나와야 되니까 누구부터 걸려줘야 되냐면 이 친구부터 걸리고 그 다음에 얘가 걸려줘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랑 일치해야 돼? 여기에 있는 x값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 f는 이 친구를 지나줘야 되고 2일 때 극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줘야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마침 또 누구랑? y는 이꼴 마이너스 2, 즉 합성된 결과에 뭐 점근선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 f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f의 모양은 계략적으로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f의 모양이어야 될 거다라는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모양을 추론을 했는데 우리는 뭐를 찾고 싶은 거야? 구체적인 f'0의 값과 f'2의 값을 찾고 싶은 거죠. 이제는 뭐만 남았어? 실질적인 계산만 남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 0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 자,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가 뭐였어? 1.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대로 얘의 함수값도 1이 되고 이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죠. 식으로 잠깐 옆에다 써놓으면 결국 이런 얘기야. 아, f0는 1이고요. f의 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공간 관계상 여기를 살짝 지우고 계산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계수 어떻게 결정된다? 대응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친구 미분한 친구에다가 이 친구 미분한 친구 곱하면 이 친구 미분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요 x는 대신에 f의 결과 나오는 함수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 f'x를 때려주면 그냥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아까 미분해놨잖아요. 2에 2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식을 변형을 해주는데 얘 자체를 그냥 누구로 바꿔도 괜찮아. f'x로 바꿔도 괜찮죠? 그럼 리미트 x가 일단 어디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일단 f'x는 하고 써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 자체가 3배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fx,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 뭐가 올라오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누구 곱해져 있다? 2에 2 마이너스 x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좀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fx라고 하는 죄송해요. 이게 없어야죠. 네, 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3을 예쁘게 하나 앞으로 묶어서 3으로 묶어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다시 얘를 인수분해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fx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이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 구하면 돼? f'0. 그러면 한 번은 누구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한 번은 누구로 보내면 2로 보내면 예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얘가 곧 뭐가 될 텐데 f'0가 될 텐데 얘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3배
지금 얘가 문제거든. 얘가 0으로 가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분의 fx-1 곱하기 fx 더하기 1분의 위쪽은 x로 한번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2에 2 마이너스 x가 남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이번엔 2로 갈 때 f'x는 뭐가 될 텐데 f'2가 될 텐데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번엔 이 친구가 빵으로 가는 거니까 3에다가 fx-1은 살려주고 여기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다? x-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 플러스 1이 되고 맞죠? f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번에는 누구만 살아남아요? 위쪽에 마이너스 x 곱하기 2에 2 마이너스 x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요. 얘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f'0로 가고 있고 얘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 같은 원리로 f'2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만 풀어주면 되겠다. 정리해서 방정식만 예쁘게 풀어주면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손해설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계산해 봤더니 f'0와 f'2의 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와서 이거분의 이거 맞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소 조금 낯선 방식의 계산이 주어진 건 맞지만 그 계산 방식은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야? 합성함수를 추론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단서들을 얻을 건지에 대한 큰 틀을 잘 가져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나머지 계산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29번, 30번 중에는 사실 28번이 가장 난도가 높은 문항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복기 잘 해보시고요. 오늘 학습한 거, 오늘 해설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이걸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적분 29번 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항 등비급수 문제네요. 그쵸? 여기 등비급수 보이죠? 그쵸? 네, 그래서 소재는 등비급수인 거 알겠는데 우리한테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면 어떤 요인일까? 그치. 이 F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를 그냥 조금 낯설게 만들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그냥 등비급수 하듯이 그리고 저 F의 정의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만 잘 해주면 되는 문항이고요. 언제나 강조하듯 발문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 누구 구해야 되냐면 P 더하기 Q 값 구하라고 하는데 걔가 뭐냐? F에다가 F2 넣은 거랑 F에다가 F5 넣은 거에 그냥 합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A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는데 중요한 조건들은 꼭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54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모든 항이 양수야. 그런데 F가 어떤 X값이 15보다 작으면 그대로 두고 15보다 크면 그냥 15를 쓰래. 그렇게 해서 이 등비급수를 F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계속 넣어서 더한 값이 3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 39라고 하는 친구는 X의 몇 개랑 15 몇 개랑 우리가 더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15가 예를 들어서 3개 이상 나오게 되면 이미 뭐가 넘어가니까 39가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냐면 이 AN의 항 중에 15보다 큰 친구가 과연 몇 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개수니까 그냥 K라고 하는 친구를 AN이 15보다 큰 개수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무한 등비급수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어? 54부터 시작해서 뭐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뭐 크면 15니까 15보다 큰 친구의 개수를 K라고 했으니 그냥 식을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를 가지는 애가 K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더라?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에 맞춰서 1-r분의 초항 54에다가 지금 앞에 몇 개 뺐으니까 k개 뺐으니까 k개 뺐으니까 r의 k제곱이 초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39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이 친구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얘가 양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 39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K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또는 뭐밖에 없다? 1 또는 2밖에 없다. 이게 이 문항의 가장 처음 스타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봐야지 뭐. K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언제? K가 2일 때를 각각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일 때는 15인 게 하나니까 15 더하기 그냥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어떻게? 1-r분의 54r이 뭐가 되면 된다? 39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그냥 뭐 방정식 푸시면 되죠. 그래서 방정식 풀면 뭐가 나온다? r이라고 하는 친구가 13분의 4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어떻게 설정해 놨어? 얘만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이 친구만 15를 넘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A2를 구해보니 얘는 54 곱하기 13분의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 대충 봐도 뭐 대충 16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냥 15보다 크게 나온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모순이 생겨서 K가 1인 거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냥 이 밑에다 적을게. 계산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K가 2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야? 30에다가 더하기 1-r분의 54의 r제곱이 뭐 나오면 됩니까? 39가 나오면 되는 과정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냥 방정식 풀면 r이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3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누구 확인하면 되겠어? 이번엔 A3 확인하면 됩니다. 자, A3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죠? 54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6, 9, 54, 6이라서 15보다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 선택해주면 돼? K는 2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뭐 두 번째 항은 54에다가 뭐 곱한 친구 3분의 1 곱한 친구. 그런데 걔는 어쨌든 15보다 클 거니까 F의 A2는 뭐가 나올 것이고 15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친구는 54에다가 3분의 1을 4번 곱한 친구가 되는 거니까 54 곱하기 81분의 1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면요. 이게 15분의 몇 대죠? 9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27 곱하기 2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해 보면 얘가 3분의 47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P 더하기 Q 값은 그냥 50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뭔가 낯선 조건처럼 보여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별거 아니었단 말이야. 뭐만 잘 보면 돼? F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이 양수라는 조건 이 친구만 잘 해결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잘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저는 마지막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0번 마지막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발문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A 더하기 G 프라임 제로가 마이너스 P분의 Q인데 P 플러스 Q 값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A도 결정해 줘야 되고 뭔가 GX도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8번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프라임을 묻고 있고 G라고 하는 함수가 F의 역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하나 F 자체가 예쁜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G식 자체를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0을 넣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딱 보니까 매개 변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G'0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그냥 되게 심플하게 풀릴 것 같았는데 잘 안 됐던 친구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 제가 맞춰볼게요. 첫 번째, 요 조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수 f가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만 잘 극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 그냥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미적분은 개념의 도구적 이해를 넘어선 관계적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조그만한 이 문구 하나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 해설처럼 따라가도 되지만 이 관계적 이해가 잘 되어 있고 문구를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벌써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 뭐야? 아, 이 X가 T보다 큰 범위에서 누구를 커버쳐야 돼? 실수 전체를 다 커버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거든.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얘 X 보냈다고 치면 쓸게요. 그냥 A 더하기 1에 ln T에 T의 제곱을 보내는 건데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얘보다 증가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얘 어디로 가는 거 확인 가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확인 가능. 그럼 반대로 어떻게 보냈을 때 리미트 T가 0 플러스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A 더하기 1에 ln T에 T 제곱을 뺀 N은 어디로 가까이 가야 말이 된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해야 말이 되고, 그쵸? 그래야만 얘가 실수 전체를 커버 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으로 가면 이 친구 0으로 갈 텐데 얘 자체가 뭐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LNT는 0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음매 무한대로 가까이 가니까 따라서 A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나오니? 역함수 G, 이 함수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시 미분이 가능하대. 그 뜻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야? Y도 실수 전체로 가져야 된다. Y가 실수 전체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치역이. 따라서 똑같이 해보면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T를 어디로 보내볼 거냐면 0 플러스 쪽으로 먼저 보내볼게요. 그러면 Y니까 A 플러스 3의 T에다가 마이너스 T분의 1의 된 값을 우리가 고려를 만약에 해본다면 이 친구 자체가 어떻게 되니? 0으로 가까이 가면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얘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누구 보내볼 거냐면 T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에 T에다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야 말이 된다? 무한대로 가까이 가야 말이 된다. 그런데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어차피 또 누가 0으로 가? 이 친구가 0으로 갈 테니까 얘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의 결과는 어떻게?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잘 조합을 해보면 A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정수 A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는 정수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뭐 이미 결정된다? 마이너스 2 이미 결정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A 값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 거의 끝났거든요. 자, 남은 건 뭐야? 여기다 T에다가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G 프라임 제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 역함수의 미분계수잖아. 그러면 Y 값이 빵 되는 포인트 찾는 거거든. 그러면 Y 값이 빵 되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T 값 뭐야? 죄송해요. T 마이너스 T분의 1이 0이 되는 지점이고요. 따라서 그냥 T는 몇일 때? 1일 때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얘 매개변수 미분해서 누구 구하면 되겠어? dy dx가 아닌 dx dy의 값 구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해볼 거예요. 해보면 dx dy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얘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위에 거 t분의
a 플러스 1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t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뭐 됩니까? a 플러스 3 더하기 t 제곱분의 1인데 우리 a 뭐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요. 얘 뭐인 거 압니까? 1 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t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값 구하라는 거죠? 지울게요, 여기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요. P 더하기 Q의 값은 뭐가 됩니까?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죄송해요. 맞죠?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지금 이거 30번 문항치고 계산 자체가 무겁진 않았다. 하지만 뭐에 대한 힌트를, 이 문구에 숨겨져 있는 힌트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면 쉽게 이 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다? 자연수 정수 조건. 자연수 정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실수와 다르다. 어떤 식으로? 부등식 안에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있게끔 해서 이 A라고 하는 친구를 결정을 해줬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뭐 역함수 미분법,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미적분도 이렇게 세 문항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한없이 쉬워지는 부분이 미적분이고요. 미적분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문제에서 시키는 것들, 그리고 조건이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6월 모의평가까지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서 6월 모의평가 때는 미적분 모두 맞아서 저한테 꼭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